자, 우리는 수학적 귀납법. 드디어 제일 마지막이야. 자, 수학적 귀납법은 크게 두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배우시고, 두 번째는 뭘 배우시냐면 수학적 귀납법을 배워. 그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관련이 있냐? 얘랑 관련이 있냐? 전혀 관련이 없어. 완전 다른 얘기야. 완전 다른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럼 오늘은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어. 싫어. 싫어. 수열의 귀납적 정의만 얘기하고 끝날 거야. 알겠지?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뭐냐? 우선 점화식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점화식이 뭐냐면 인접한 두 항 또는 인접한 세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 그래.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n 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 그리고 n 플러스 2번째 항, 그러니까 보통은 두 개야. 이 두 개 항들 사이의 관계식 또는 이거 세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을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 관계식이 뭔지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n 플러스 1번째 항이랑 n번째 항 사이에 관계식을 하나 얻어냈잖아.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점화식이라고 부른다고. 알겠지? 자, 니네들이 배우는 수열은 크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선생님이? 세 가지가 있다 했잖아.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거. 그럼 니네들도 이 점화식을 가지고서 무슨 수열인지 판단을 내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알겠지? 그럼 자, 지금 내가 쓴 게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 수열이야. 무슨 수열이라고? 왜 등차 수열일까?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였어? 뭐를 더해가는 수열이었어? 그치? 한 칸 갈 때마다 공차를 뭐 해가는 수열? 더해가는 수열이야.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보다 무조건 뒤에 있는 항이잖아. 무조건 한 칸 앞에 있는 항이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야 그 다음 항이 된다고. n에다 1 집어넣으면 이거잖아. a2가 a1 플러스 7이잖아. 그럼 첫 번째 항에다 7을 더해서 두 번째 항이 된 거잖아. 그치? n에다 2 집어넣으면 a3은 a2 플러스 7이지. 그럼 두 번째 항에다 7을 더했더니 세 번째 항이 된 거잖아. 뭔 말인지 됐어?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계속 더해가는 수열인 거잖아. 이게 무슨 수열이라고?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야.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그럼 등비 수열의 점화식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등비 수열의 점화식은 여기다가 일정한 수, 뭐 마이너스 5 이렇게 곱했어. 뒤 앞에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뭐 했어? 지금? 곱했지. 그래서 뒤에 항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일정한 수를 곱해. 공비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5인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돼? 이게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야. 됐어? 다시 짠짠짠짠. 이 두 개만 알면 끝이야. 자,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이 말은 점화식을 통해서 점화식을 가지고 수열을 정의하는 거야. 근데 이 점화식이 뭐라고? 인접한 두 개 또는 인접한 세 개. 그러니까 뭐 n번째 항이랑 n 플러스 1번째 항, 얘네 둘 사이의 무슨 식?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근데 n 플러스 2번째 이것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 알겠지? 이렇게 인접한 세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쓸 수도 있어. 알겠지? 저 점화식을 가지고서 뭐? 수열을 정의하는 건데, 그러면 등차 수열은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뒤에 항, n 플러스 1이 뒤에 항이잖아. 뒤에 항으로 가려면 앞에 항에다가 어떻게 된다? 어떤 상수를 더한 거. 어떤 상수. 여기가 뭐 그냥 C 이런 상수를 더한 거, 이런 형태야. 알겠지? 여기 뭐 마이너스 5 이러도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 알겠지? 상수를 더하면 얘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자,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은 an 플러스 1에다가 상수 곱하기 an 꼬락선이 된 게 등비 수열이야. 알겠지? 얘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러면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점화식이 나왔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어.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2n 마이너스 3이야. 점화식이긴 점화식인데 요 뒤에 있는 게 상수가 아니잖아. 이 n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변해 안 변해? 변하겠지. 뒤에 있는 수가 계속 변하지. 그럼 얘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 이렇게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수열이 나왔을 때 니들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항이 1이라고 알려줘 놓고 이런 관계를 맞이할 때 뭐 다섯 번째 항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수능의 기조야. 그럼 어떻게 구할까? 그냥 되게 간단해.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4까지 집어넣어서 쟤를 구하는 게 핵심이야. 뭔가 특별한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뭐 한다고? 대입하는 거야. 축차 대입하는 거야, 얘도. 그러니까 1 넣고, 1 넣어. n에다 1 넣으면 a2는 a1 플러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됐어? 근데 a1이 얼마야? 1이잖아. 얼마가 돼? 0이 되지. 자, a3은 n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2 집어넣으면 되잖아. n에다 2 집어넣으면 a2 2 집어넣으면 얼마야? 4 빼기 3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0이었잖아. 그러니까 0이니까 얘는 얼마겠어? 1이 되겠지. 됐죠? 다 됐어. 이것만 하고 끝낼게. A4는 n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3 집어넣으면 되잖아. A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6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이 되겠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4가 되겠지. 마지막으로 이제 A5는 n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4 집어넣으니까 A4 플러스 4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8 빼기 3이니까 5가 되겠네. 근데 얘가 얼마라고? 4니까 답은 얼마? 9. 이렇게 구하는 게 수능에서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 뭔가 특별한 공식이 있거든, 여기?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냥 이렇게 일일이 대입해서 구하는 게 핵심이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이거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총 모두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3가지가 있다 그랬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의 점화식을 알고 있어. 그래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점화식을 지금부터 얘기해 볼 거야. 알겠지? 알고 있어, 니네들이. 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은 자, 항상 점화식은 무조건 첫 번째 항이 주어져. 항상 몇 번째 항이 주어진다고? 첫 번째 항이 주어져. 첫 번째 항이 얼마라고 주어지고 아니면 뭐 첫 번째 항이 아니더라도 특정한 항 하나가 무조건 주어져야 돼. 알겠지? 특정한 항 하나가 주어진 다음에 자, 등차 수열은 이거야. 등차 수열의 정의가 뭐야? 정의가 뭐야?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 그러니까 한 칸 갈 때마다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의 다음 항이잖아. 그래서 n번째 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한 거. 이게 바로 무슨 수열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알겠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되겠지. 됐냐? 자, 이것도 있지만 또 있어. 뭐? 등차 중앙. 등차 중앙 기억하시니? 등차 중앙이 뭐였어? 가운데 항의 몇 배가?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그럼 등차 중앙은 이거란 말이야. 가운데 항, n 플러스 1번째 항의 2배가 양 사이드의 합과 같다. n 플러스 2번째 항이랑 이거. 됐어? 그럼 얘는 인접한 몇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3개 항 사이의 관계식이지. 이때는 항이 2개 주어져야 돼. 자, 다시. 얘는 인접한 몇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2개지. 이때는 항이 몇 개 주어져야 돼? 1개 줘야 돼. 그러니까 뭐 특정한 항, 첫 번째 항이 1이다 이렇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뭐 네 번째 항이 1이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한 항이 하나 주어져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인접한 3개일 때는 항이 몇 개 주어져야 된다고? 2개 주어져야 돼. 뭐 첫 번째 항은 1이고 뭐 두 번째 항은 뭐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점화식을 보고서 읽어내는 거야. 아, 얘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이 점화식을 보고서 등차 수열이다 읽어낸 다음에 그럼 이 점화식이 할 역할은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 항 2개를 가지고서 공차랑 뭐 첫 번째 항 구해서 일반 항을 작성하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점화식은 이 녀석이 뭐야? 공차지. 그러니까 얘는 이 점화식 자체로도 등차 수열이라는 것도 읽어내야 되고 공차도 읽어내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거 두 개가 바로 뭐?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야. 자, 그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 그럼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은, 자,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뭐해 가는 수열이야? 곱해 가는 수열이야. 일정한 수를 뭐해 가는 수열이라고? 곱해 가는 수열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번째 항은 이 n번째 항에다 어떤 상수를 곱해 가는 수열이야. 알겠지? 그럼 얘는 인접한 몇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두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이니까 하나의 항을 무조건 주어줘야 돼. 알겠지? 뭐 첫 번째 항이 뭐 마이너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이 주어지는, 두 번째 항이 주어지는, 몇 번째 항이 주어지는 첫 번째 무슨 항 하나가 주어져야 돼. 그러면 자, 이 상수가 바로 뭐라고? 공, 비가 될 거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등비 중항이란 게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등비 중항은 뭐야? 가운데 항에 뭐가? 제곱이 양 사이드에 뭐와 같다? 곱과 같다. 이것도 뭘 나타내는,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점화식이야. 그럼 얘는 인접한 몇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세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얘는 항이 몇 개 주어져야 된다고? 얘는 두 개 주어져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점화식이 아니면 무조건 다 무슨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점화식이 나오면 니네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여기에 뭐 공식 내가 알려주긴 알려줄 거거든? 알려주긴 알려줄 거야. 근데 그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 공식을 이해만 해. 자, 근데 니네한테 점화식이 나와서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점화식이 나오면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일일이 대입해 본다야. 그게 끝이야. 알겠지? 그냥 뭐 한다고? 일일이 대입해 나가서 n에다 1 집어넣고 n에다 2 집어넣고 n에다 3 집어넣고 해서 일일이 대입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특정 항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뭔가 특별한 공식이 없어, 여기는. 알겠냐? 근데 내가 특별한 공식을 알려주긴 알려줄 건데 그거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얘기야. 근데도 알려주는 이유는 내신 시험에서 지금도 간혹 튀어나오니까 알려주는 거긴 한데 수능에는 절대 안 나와. 수능은 그냥 일일이 기본적으로 대입해서 나오는 게 핵심이야. 알겠지? 그게 무슨 얘기냐? 수열의 기납적 정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수열이 뭐냐면 니네들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초등학교 때 무슨 뭐 영재원이니 무슨 뭐 사고력 수학이니 지랄이니 연병이니 했을 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다고. 들어본 적이 있니 없니? 없어? 프랙탈은 배워본 적 있니? 프랙탈? 프랙탈도 몰라? 공부 좀 해! 이씨! 초딩 때부터 공부를 더럽게 안 했구나. 과거에 니네 자신들을 좀 됐어. 자,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면 되게 유명한 거야. 나치 아니야? 아이고, 배꼽아. 열받아. 자, 피보나치 수열은 뭐냐면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1이고 점화식이 자, 이렇게 생긴 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앞에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이 되는 거를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 뭐라고? 앞에? 이거 교과서에 있다, 얘들아. 내가 교과서 다 뒤져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교과서에 있어. 교과서에 있어. 앞에 두 항을 더한 게 뭐가 된다고? 그 다음 항이 되는 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야. 그럼 봐봐. 첫 번째 항 1이지. 두 번째 항 1이지. 그럼 세 번째 항은? 여기에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n에다 1 집어넣으면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을 더한 걸 거 아니야. 그게 세 번째 항이겠지. 그게 얘네 둘을 더한 거라고. 됐어? 그럼 네 번째 항은?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되지. n에다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랑 더한 게 몇 번째 항이 돼? 네 번째 항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두 번째 항이랑 세 번째 항 더한 게 뭐가 된다고? 네 번째 항이니까 뭐? 3. 뭐면 되겠어? 그 앞에 두 개를 더한 게 뒤에 항이 되는 거. 야, 얘는 특별한 공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 점화식대로 n에다 1 넣고 n에다 2 넣고 n에다 3 넣고 이렇게 쭉쭉쭉 집어넣어서 쭉 더해가는 거야. 알겠지? 그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수열의 귀납술 정의의 핵심이야. 이게 핵심. 알겠냐? 그리고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판단하는 거. 이
이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면 니네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뭐밖에 없다고? 그냥 일일이 축차 대입하는 거. 대입해서 쭉 나열해서 구하는 거. 알겠지?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자, 377쪽 378쪽에 보면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두 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야. 저 이거 봐야 돼. 한번 볼게요. 자, 두 가지가 나와 있어. 자, 이거는 공식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다. 내신 대비를 위해서 기억해 두는 게 좋다지. 뭐 이게 되게 유용하다거나 이런 거 아니야. 알겠지?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am 플러스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 자, 그럼 여기는 이 점화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상순이 변하니? 변하지. 그럼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 왜? 여기가 상수여서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이랬을 때 니네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야, 그러면 너희들한테 10번째 항은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이런 구조를 뭐라 그러냐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구조야. 왜 fn이냐면 n에 관한 식이 들어갔다고 해서 fn 구조야. 알겠지? 됐어? 자, 그럼 당연히 이거 어떻게 하냐면 n에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내가 만약에 10번째 항을 구하라 했잖아. 그럼 얘가 10이 될 때까지 집어넣는 거야. 맞아? 여기다 10이 될 때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n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9. 그러면 n에다 1 집어넣은 걸 쓰는 거야.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f1이 될 거 아니야. 맞아? 자, 그 다음 n에다 이제 뭐 집어넣어? 2 집어넣어. 그럼 a3은 a2 더하기 f2가 될 거고, 뭐 요 값은 여기 들어가 있는 식에 따라서 그 값이 계속 달라질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a4는 a3 더하기 f3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쭉 해가지고 n에다 이제 9를 집어넣어 보면 a10은 a9 더하기 f9가 될 거 아니야.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얘를 구하고 싶어. 얘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쭉 대입해서 얘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싸그리 다 더해. 이걸 싸그리 다 더해봐. 그러면 는을 기점으로 왼쪽 따로 더할 거고 오른쪽 따로 더할 거거든? 근데 왼쪽 더했다고 쳐봐. 왼쪽 더하면 A2부터 A 몇 가지 더한 거야? 10까지 더한 거지. 그럼 왼쪽이 A2, A3 해가지고 A9, A10이란 말이야. 됐지? 자, 이제 오른쪽 봤더니 이거 따로 더할 거야. 얘는 A1부터 시작해서 A2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해? A9까지 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짜그리 더할 거 아니야. 얘는 F1, F2 해가지고 어디까지? F9까지 더할 거라고. 됐어? 자, 근데 여기 2부터 9까지. 여기도 2부터 9까지 똑같이 있어, 없어? 있지. 이거 이항하면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겠지. 그럼 결국에 A10만 남아, 안 남아? 남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A10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겠니? A1에다가 F1부터 F9까지 뭐 했어? 더했지. 자, 이렇게 일정한 규칙에 있는 녀석을 열심히 더했어. 그럼 우리는 뭐 한다 그랬어? 시그마로 표현한다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면 돼?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9까지 FK. 이거라고. 이게 공식이야. 됐어? 공식이야. 근데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그냥 쭉 대입해서 그냥 더한다야.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나와 있는 게 등차 수열이면 이게 무슨 수열의 합이겠어? 등차 수열의 합이겠지. 뭔지 이해됐어? 알아들어? 이해돼? 여기 나와 있는 게 만약에 등비수열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의 합이 되겠지. 그러니까 구하는 그 과정만 기억하시면 돼. 공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알겠냐? 됐어? 자, 그게 바로 어디 나와 있는 거야? 개념 3번에 나와 있는 거야. 알겠지? 됐어? 그 다음 넘겨서 개념 4번. 얘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런 형태야. 첫 번째 항이 1이고 여기가 n 플러스 1분의 an 이렇게 곱해져 있어. 자, an 앞에 뭔가 곱해져 있는데 얘가 상수야, 변해? 변하지. 그럼 얘는 등비수열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 자, 그랬을 때 10번째 항을 구하래. 얘도 똑같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 자리가 10이 될 때까지 n에다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해서 쫙 집어넣어. n에다 1 집어넣으면 a2는 n에다 1분의 2 a1이 되겠지. 됐지? 그 다음 n에다 2 집어넣으면 a3은 2분의 3 곱하기 a2가 될 거고, 그 다음 a4는 3분의 4 곱하기 a3이 될 거고. 맞아? 이렇게 해서 쭉 해서 n에다 몇 가지 집어넣는다고?
9까지. 얘가 나올 때까지. 얘가 n에다 9 집어넣으면 A10은 9분의 10 곱하기 A9가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얘는 뭐 하냐면 더하는 게 아니라 다 곱해. 다 곱하면 좌변은 좌변 곱하면 뭐가 돼? A2, A3 해가지고 A9, A10 이렇게 곱하기가 될 거고 됐죠? 자 우변 보면 A1, A2, A3 해가지고 A9까지 곱한 거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는 거 쓸 거야.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쭉 해서 9분의 10 이런 식이 될 거라고. 됐어? 그럼 봐봐. 요 2부터 9까지 곱한 게 있고 여기도 2부터 9까지 곱한 게 있어 없어? 있지. 어차피 양변 다 반항식이란 말이야. 양변은 나눠도 돼야 안 돼? 되지. 이렇게 나누고 나면 뭐만 남아? A 10만 남겠지. 그럼 A10은 첫 번째 항에다가 얘네들을 싹 계산할 건데 이렇게 약분이 되니 안 되니? 되겠지. 됐어? 오면 알겠어? 그래서 이거 계산 돼야 안 돼? 되겠지. 그럼 잘 봐. 이렇게 곱해져 있는 형태일 때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분수 형태 오거나 아니면 지수 형태가 와. 여기에 이렇게 지수 형태가 올 수 있다고. 분수 형태가 오면 싹 곱하면 무조건 약분이 되는 형태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여기에 지수 형태가 왔어.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어? 미친놈아. 여기잖아. 앞에잖아. 여기가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에서 3의 9승이잖아. 이걸 싸그리 다 곱하면 3의 1승 곱하기 3의 2승 곱하기 3의 3승 곱하기 해가지고 3의 몇 승까지? 9승까지잖아. 그럼 밑이 같은 것끼리 곱하기니까 지수끼리 뭐해? 더하기가 돼서 우리는 이 지수에 더하기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등차수열하니까 맨 처음 한과 맨 마지막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 2분의 9 10에다 2분의 9를 곱하면 얼마야? 45. 아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한 게 3의 45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진 형태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 꼬락선일 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딱 몇 종류밖에 없다? 두 종류밖에 없다. 무슨 형태가 오거나 분수 형태가 오거나 아니면 지수 형태밖에 못 온다고. 분수 형태가 오면 무조건 약분이 되는 형태일 거고 지수 형태가 오면 지수끼리 더하는 형태가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지? 자 이거를 한옛날에는 꼴을 기억해서 뭐 그 공식처럼 기억해서 외워서 일반항을 막 구하고 이지랄 했거든? 지금은 이게 없어졌어. 알겠지? 없어졌어. 이거에 매몰되면 안 돼. 핵심은 뭐라고?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 핵심이 뭐라 그랬어? 지금 얘기 잘 들으라고. 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의 핵심은 점화식을 보고서 먼저 무슨 수열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아니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지 먼저 판단을 해내라고. 아! 여기 봐야지. 너 보고 얘기하는데 왜 넌 날 안 봐? 나 이런 일방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점화식을 보고서 등차인지 등비인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지를 판단해내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등차 수열이라고 판단해냈어. 그럼 내가 오늘 귀공자라는 거에 쇼츠를 봤거든. 김선호가 나오는 영화. 거기서 김선호가 이래. 딱 웃으면서 칼을 딱 들고서 뭉툭한 칼이야. 그것도 다 썩어가는 칼. 딱 들고서 이래. 아, 내가 못생겨서 그래.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제 막 총 맞아가지고 이제 여기 옆에 이렇게 막 이렇게 누워있어, 사람이. 친구야, 내가 왜 이 칼을 쓰는 줄 알아?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줄 수 있거든. 너는 네가 살아서 네 심장을 본 적이 있니? 아, 발음이 너무 안 좋다. 안 되겠다, 야. 너는 네 심장을 본 적이 있니? 딱 이래. 웃으면서. 졸라 섬뜩하지. 네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고통을 받을 거야. 웃겨? 연기는 그만둬야 되겠다. 코믹을 해야 되겠다. 코믹으로. 안 되겠다. 살인자는 안 되겠다. 아니, 지금 무슨 얘기가 일로 왔어? 헛소리 그만하고.
점화식을 보고서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뭐 해야 된다고? 판단해야 된다고. 알겠지? 판단한 다음에 얘가 등차 수열이면 일반항 구하고 등비 수열이면 일반항 구한다고. 알겠지? 근데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면 그냥 뭐 하는 거라고? 일일이 나열하는 거야. 알겠지? 그게 끝이야. 일일이 대입해서 나열하는 게 핵심이야. 알겠어?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도록 합시다. 자, 빨리. 몇 문제야? 몇 문제야? 뭐 이렇게 많아? 아니야, 금방 할 수 있어. 자, 1번부터 하자. 아, 조금만 하자. 다 못하겠다. 좀만 하자. 알겠죠? 자, 수열의 기답수 정의가 A1이 얼마야? 마이너스 2고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뭐야? 6이잖아. 됐어? 야, 점화식을 봤더니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지. 그럼 우리 일반항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공차가 얼마야? 6. 그럼 일반항은 6n으로 시작하고 n에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일반항 구하면 되겠네. 자, 일반항 구했을 때 문제에서 뭐라 했어? AK가 얼마? 112가 되도록 하는 K 구하라며. 그럼 AK가 뭔데? 6K 마이너스 8이 112가 되는 거니까 열심히 산수하시면 K가 얼마 나와? 20이 나오신다고. 됐습니까? 됐죠? 자, 넘겨서 2번. 핵심이 뭔지 얘기했죠, 지금? 아, 잠깐만. 2번 넘기긴 해. 779번 봐봐.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5야. 근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 점화식이 나왔는데 인접한 몇 개 항 사이 관계식이야? 3개 항 사이 관계식이잖아. 그럼 같은 것끼리 모으라고. 얘랑 얘랑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럼 얘를 일로 이항해. 그럼 2배의 AN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 일로 이항하면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이 되겠지. 딱 봤더니 뭐야 이게? 등차 중앙이니까 아, 이 점화식을 보고서 얘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알겠지? 점화식을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판단했어. 그러면 이 점화식이 할 역할은 뭐 하는 거라고? 끝났어. 알겠냐?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알았으니까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5잖아. 공차가 얼마야? 4니까 일반항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4인으로 시작할 거고 1 넣었을 때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일반항 찾았으니까 이제 거기서 물어보는 거 첫 번째 항부터 S 몇을 구하는 거야? S 20 구하는 거니까 맨 처음 한 거 맨 마지막을 더하면 2분의 항수 곱하시면 되겠지. 됐냐? 됐어? 자, 넘겨서 2번. 으쌰. 야, 제목을 보고서 판단하면 안 돼. 점화식을 보고서 판단해야 돼. 자, 첫 번째 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2고 AN 플러스 1이 3AN이라며. 점화식을 봤더니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지.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3이야. 그럼 우리는 일반항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A 아래 n-1승. 이게 일반항이잖아. 됐죠? 근데 이 일반항이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458이 되도록 하는 K값 구하려면 그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729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729가 몇 제곱이냐면 얘가 8제곱일 때거든. 8제곱이니까 K는 얼마가 되겠어? 아, 미친놈아. 8제곱이 아니라 몇 제곱이야? 7제곱일 때거든? 아닌데? 6제곱이래. K가 그래서 얼마야? 7. 6제곱이래. 히? 3일 거듭제곱 계속 구하면 돼. 되냐? 됐어? 좋아요. 넘겨. 별거 아니죠? 자, 3번. 자, 첫 번째 항이 얼마야? 4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N인데 문제에서 A 몇을 구하래? 20을 구하래. 됐어? 자, 원래 이런 문제 안 나오는 게 정상이야. 알겠지? 자, 근데 이런 구조는 좀 기억하자고 했잖아. 알겠지? 자, 여기가 FN 꼬락선이야. 자, 어떻게 한다고 했어? 얘가 언제가 될 때까지? 20이 될 때까지 쭉 대입해서 쓴다고 했잖아.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A2는 A1 더하기 2. 자, 2 대입하면 A3은 A2 더하기 4. A4는 A3 더하기 6. 이렇게 해서 쭉 해서 n에다 몇 집어넣으면 돼? 19 집어넣으면 되지. 그럼 A20은 A19 더하기 19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38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싸그리 뭐 하시면 된다고? 더하시면 된다고. 이거 더하시면 2부터 19까지 없어지겠지. 이해됐지? 그러면 A20은 A1 첫 번째 항에다가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쭉 해서 어디까지? 38까지 더하는데 얘가 무슨 수열이야?
등차수열인데 이거 모두 몇 개 더하고 있는 거야? 1부터 19까지 넣었잖아. 1부터 19까지 넣었으니까 몇 개 더하고 있어? 19개 됐지. 그럼 맨 처음 한과 맨 마지막을 더한 다음에 2분의 항수 곱하면 얘 계산한 거 할 수 있겠지? 됐냐? 자, A1은 문제에서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주어져 있어. 알겠니? 됐어? 알아들었어? 그냥 공식처럼 기억하는 거지. 이거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여기에 매몰되지 마. 알겠어? 이거 못한다고 나쁜 사람 아니야. 못할 수도 있어. 알겠니? 이런 거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완전 잘못된 문제야. 알겠냐? 됐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싫어. 버스 놓치면 놓치면 30분에 가라고. 아 진짜 조용히 해. 하고 가야 돼. 조용해. 이제 와서 또 국어원이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말이 아니라 됐어. 3시에 국어인데요. 3시면 갈 수 있어. 챙겨야 돼요. 금방 챙겨. 진짜 가야 돼요. 싫어, 안 돼. 너 진짜 이러지 마. 진짜 가야 돼요. 진짜 가야 돼요. 못해 처먹었어. 진짜 가야 되는데. 못해 처먹었어. 얼굴 빨개지면서까지 나한테 얘기하는 거 봐. 자, 얘 어떻게 한다 그랬어? 얘는 앞에 뭐가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럼 뭐 한다 그랬어? n에다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집어넣는 거? 10이 되려면 몇 가지? 9까지 집어넣은 걸 싹 쓴 다음에 걔네들을 뭐 하시면 된다고? 곱하시면 된다고. 자, 봐봐. 곱해져 있는 거니까 곱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럼 n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a2는 2분의 1, a1이 될 거고, n에다 2 집어넣으면 a3은 3분의 2, a2가 될 거고. 자, a4는 4분의 3 곱하기 a3이 될 거고, 쭉 해서 a10은 10분의 9 곱하기 a9가 될 거라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싸그리 뭐 하시면 된다고? 곱하시면 돼. 자, 곱하시면 요만큼이 이만큼이랑 어떻게 되겠어? 없어진다고 이렇게. 됐어? 그럼 좌변은 뭐만 남을 거? a10만 남을 거고. 자, 우변 봐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해서 쭉 해서 10분의 9 곱하기 a1이란 말이야. 자, 이렇게 분수 형태면 이렇게 약분이 되겠지. 그럼 a1이 얼마였어? 2였잖아. 그럼 요거 앞에 계산한 게 얼마야? 10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답은 얼마가 되겠어? 5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돼.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이거는 지금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거야. 알겠냐? 자, 진짜 중요한 건 이제 5번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야. 못돼 처먹었어. 나쁜 기집애. 자, 첫 번째 항이 얼마야? 4. 이렇게 돼 있어. 처마식이잖아. 됐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뭘 구하래? A 몇을 구하래? 이게 이제 제대로 된 문제야. 알겠냐? 그럼 방법 없어. 그냥 일일이 뭐 한다고? 대입해서 구해 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항상 이 식을 좀 다듬어. 점화식을. an 플러스 1은 그러니까 항번호가 큰 거는 이렇게 시작해야 돼. 항번호가 큰 거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an 플러스 2n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됐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n에다 1 넣고 이게 핵심이 알겠냐? 그럼 a2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a1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럼 실제로 계산해. 얘가 얼마야?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n에다 이제 2 넣은 거야. 그럼 a3은 마이너스 a2 플러스 얼마니? 8. 됐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얘랑 계산하면 얼마가 되겠어? 10이 될 거고. 됐어? 자, 그 다음에 n에다 이제 뭐 집어넣어? 3 집어넣으면 a4는 마이너스 a3 더하기 3 집어넣었으니까 얼마야? 9 곱하기 2니까 18. 됐죠? 그럼 집어넣으시면 얼마가 되겠어? 8이 되겠지. 자, 방법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구해가는 게 핵심이야. 알겠냐? 이게 이 단원의 진짜 핵심이야. 그리고 수능도 이렇게 나오고 내신도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얘네다 이제 뭐 집어넣는데? 4 집어넣으면 A5는 마이너스 A4 더하기 4 집어넣었으니까 16 곱하기 2니까 32가 되겠지. 그럼 8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24. 자, 마지막 이제 얘네다 뭐 집어넣으면? 5 집어넣으면 드디어 답이 나온다. A6은 마이너스 A5 플러스 5, 25니까 50이 되겠다. 24니까 마이너스 24니까 답은 얼마? 26. 답이 26.
알겠어? 쟤 봐봐. 쟤 빨리 제 얼굴 봐봐 지금. 자, 6번. 첫 번째 항이 아무것도 안 했어. 자, 이때 A 몇을 구하래? 15를 구하래. 자, 만약에 A 15 말고 A 150을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 자, 이렇게 점화식이 나왔는데 뭔가 굉장히 큰 항을 구하래. 항번호가 큰 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쭉 나열하다 보면 규칙성이 발견된다야. 알겠어? 쭉 나열하다 보면 뭐가 발견된다고? 그 규칙성이 뭐냐면 순환해. 똑같은 애가 계속 순환해. 그러면 보통 어디 몇 개가 순환하냐면 보통은 3, 4개. 보통 3, 4개가 순환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3, 4개가 계속 반복되고 아니면 6개나 7개. 제일 많이 나와요. 12개. 근데 12개까지 했는데 순환하는 게 안 나왔으면 중간에 네가 계산 틀린 거야. 다시 해야 돼. 무슨 말 알겠지? 이때까지 30년 넘는 수능 그 기간 동안 12개를 넘어가는 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알겠냐? 자, 이렇게 항번호가 큰 걸 물어보면 뭐라고? 순환한다고. 규칙성이 발견이 돼야 된다고. 알겠지? 근데 그 규칙성은 항상 몇 번 이하라고 무조건 12번 이하야. 근데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6번, 7번, 3번에서 6번 사이. 보통. 그래. 알겠죠? 그럼 나열해 보는 거야. 자, 첫 번째 항은 얼마야? 4지. 자, 두 번째 항은 n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는 거잖아. n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a 1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자, 세 번째 항은 n에다 뭐 집어넣는 거야? 2 집어넣는 거잖아. n에다 2 집어넣으면 a3은 1 곱하기 a2가 될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됐어? 아직 규칙성 발견 안 됐어. 왜? 또 4가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럼 A4는 n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3 집어넣은 거잖아.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A3이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얘는 4가 되지. 그럼 얘가 4니까 요 다음 녀석은 뭐가 되겠어? 그치? 그럼 이 세 개가 계속 뭐 할 거야? 계속 반복이 될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근데 내가 이거 세 개가 반복되는지 확신이 없어. 그럼 뭐 해보면 돼? 만약에 이게 확신이 없어, 내가. 막, 더 구해보면 되지. 알겠어? 확신이 없으면 더 구해보면 돼. 자, 이 세 개가 반복돼. 그러면, 야, 원래는 15 물어봤잖아. 15는 세 개가 반복되니까 몇이겠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150을 물었어. 그래도 얼마겠어? 마이너스 4가 되겠지. 됐냐? 됐어? 여기 핵심이 뭐라고? 항번호가 큰 걸 물어보면, 응?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데 항번호가 큰 걸 물어봤어. 그러면 뭐라고? 순환하는 형태가 나올 거라. 아니, 규칙성이 발견이 될 거라고. 알겠지? 근데 그 규칙성은 항상 몇 개 이하에서 발견된다고? 12개 이하. 알겠어? 나 상처 입었어, 지금. 자, 예제 7번은 별표 치시고요. 자, 예제 7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SN이 포함된 점화식이야. SN이 포함된 점화식이야. 자, SN이 포함된 점화식은 어떻게 하냐? 그냥 정해져 있어. 어떻게 하냐면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 넣은 거 식을 써. 그 왜 그런 다음에 그 두 점화식, 원래 점화식이랑 이 점화식을 둘이 빼. 자, 다시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한 점화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화식과 원래 점화식이 있을 거 아니니 이 두 식을 빼. 그래서 새로운 점화식을 얻어내면 돼. 그러면 다 AN에 관한 점화식이 나와. 그 무슨 요인이냐? 봐봐. SN 플러스 1에서 SN을 뺐어. 그 얘 뭐가 돼? AN 플러스 1이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이거 뭐가 된다고? AN 플러스 1이 되잖아. 됐냐?
그래서 SN하고 AN하고 섞여 있는 점화식이 나오면 다 AN으로 바꿔야 돼. 근데 그 AN으로 바꾸는 테크닉 자체가 N 자리에다 뭘 집어넣는다고? N 플러스 1을 대입해서 원래 점화식이랑 뭐 한다고? 뺀다고야. 됐어? 자, 그러면 보자. 자, 7번을 보면 자, 첫 번째 항이 1이고 SN이라는 점화식 EAN 플러스 1일 때 문제에서 A 10을 구하시래. 됐어? 자, 그럼 열심히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넣어. 그럼 뭐가 돼? S N 플러스 1은 2배의 A 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됐어? 그런 다음에 이 두 식을 뭐 하라고? 빼라고. 그럼 SN 플러스 1에서 SN을 빼면 A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자, 얘에서 얘 빼면 그냥 쓰면 돼. 2AN 플러스 1 빼기 2AN. 그리고 상수항은 없어지겠지. 된장? 그럼 얘 일로 이항할 수 있어? 없어? 이항할 수 있잖아. 그럼 뭐야?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AN이 될 거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결론 AN 플러스 1은 2AN이니까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항상 항번호가 큰 거는 이렇게 정리해야 돼. 항번호가 큰 거는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수열? 공비가 얼마인? 공비가 2고. 그럼 우리 일반항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A R에 N-1승. 10번째 항 구했으니까 2의 몇 승? 9승. 그래서 512가 될 거야. 몸을 베베 꼬고 베베 치노. 왜 나 안 되지 그게? 얼굴에 피를 안 묻혀서 그러나? 어떻게 표정을 줘야 되지? 아니야. 진짜 저거 확 일어나세요. 다 끝났어. 저 뭐래? 반대요. 자, 요 예제 8번도 어려워. 알겠지? 자, 보도록 합시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활용 문제야. 자, 이 활용 문제는 어떻게 하냐면 딱 이거야. 이것도 애들 되게 진짜 많이 물어보고 이거 문제마다 푸는 스타일이 다 다른데 아니야. 문제마다 푸는 스타일이 다 똑같아.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첫 번째 항을 구해. 그러니까 문제에서 시키는 행위가 있단 말이야. 그 문제에서 시키는 행위를 가지고서 무조건 첫 번째 항을 구해. 그 다음에 그 문제에서 시키는 행위를 n 플러스 1번 장이랑 n번 장이랑 나타내서 얘네들 사이에 관계식을 얻으면 돼. 이게 뭔 개소리예요. 이게 뭔 개소리냐면 이런 거야. 잘 봐. 예를 들어볼게. 그래, 편하게 하자. 예를 들어보자. 자, 여기에 수조가 있어. 충분히 큰 수조야. 이 수조 안에 물이 지금 몇 리터 있을래? 8리터. 그래. 이 안에 18리터가 있어. 28리터 하지 왜? 18리터가 있어. 이런 18리터가 있어. 자, 이 18리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물을 3분의 1을 버리고 이 물에 3분의 1을 버리고 그 다음에 30리터를 채워 넣는데 이런 짓을 계속 하겠대.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들었어 못 들었어 이년아. 들었어요. 이년아 이러면 안 되지. 이 안에 몇 리터가 있는데? 18리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분의 몇을 버리고 저거의 3분의 1을 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30리터를 넣은대. 이 짓을 뭐 하겠다고? 계속 반복하겠대.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남아있는 양을
A, N이라고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어? 한 번 할 때마다 남아있는 양을 뭐라 한다고? A, N. 오케이? 자, 이거는 당연히 점화식을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무조건 첫 번째 항을 구해. 첫 번째 항은 이 짓을 뭐 하면 돼? 한 번 해보면 되지. 이게 되게 중요해. 처음에 한 번 해보는 게 이 두 번째 거, 얘네들 사이 관계식을 구하는 거의 거의 핵심이란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맨 처음에 이거가 있는데 몇 분의 몇을 버려? 3분의 1을 버리지. 그럼 남아있는 거. 우리는 버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3분의 1을 버렸으니까 몇 분의 몇이 남았겠어? 3분의 2가 남았겠지. 그러니까 18리터에서 3분의 2가 남았을 거고, 그 다음에 몇 리터를 채웠어? 30리터를 더 채웠잖아. 그럼 이제 첫 번째 항을 구한 거야, 못 구한 거야? 구한 거야. 그럼 이제 점화식을 찾을 수 있다고. 첫 번째 항 구했잖아. 그 다음은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를 방금 이것 때문에 구할 수 있어. 왜? n 플러스 1번째 항은, 그러니까 요 다음 거는 이 앞에 거에다가 몇 분의 몇이 남은 다음에 n번째 항에 3분의 2가 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얼마가 남겠어? 얼마를 더 넣어? 30. 이게 점화식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활용할 때 맨 처음에 뭐라 했어? 첫 번째 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에 관계식을 얻으면 된다고 했잖아.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점화식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항 구하는 게 이거 구하는 거의 핵심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계산해요? 두 번째. 당연히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이 당연히 계산해서 얼마라고 써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을 알아야 이거 쓰기가 편하다고.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야호! 그러면 8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아니, 집에 가자는 얘기도 안 했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짐을 싸고 있는 저 여자애는 누굴까? 뭐지? 지그래? 자, 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수조 안에 몇 리터가 들어있대? 100리터. 100리터가 들어있어. 이 100리터를 한꺼번에 다 마시면 사람이 죽을까 안 죽을까? 죽어. 자, 이 수조의 물에 몇 분의 몇을 버리고? 반을 버리고 뭐? 30리터를 새로 채워 넣는데. 맞아? 자, 이런 행위를 1의 시행이라고 하자. 이거 같은 n의 시행과 남아있는 양을 AN이라고 했을 때 방금 한 거랑 거의 똑같네. 그치? 이런 멍청한 새끼. 딴 걸 예를 들었어야지. 그럼 딴 걸 또 예를 들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항부터 먼저 구하라고. 알겠지? 이게 핵심이라고. 알겠지? 우리는 버리는 게 중요해? 남는 게 중요해? 남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 반을 버리니까 뭐가 남아? 반이 남겠지. 처음 양의 반이 남고 그 다음에 몇 리터를 채워? 30리터를 채우잖아. 그럼 이제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사이 관계식을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n 플러스 1번째 항은 앞에 거에 반이 나는 다음에 30리터가 남겠지. 됐냐? 그래서 점화식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얘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죠. 알겠냐? 안 끝났어, 이년아. 또. 왜 저런 거죠? 선생한테 또라니. 어? 799번. 저게 아주 그냥. 지금 뭐라 그런 거야? 뭐야? 왜? 아니야. 왜 그래? 무섭게. 자, 799번 보자. 크기와 모양이 같은 성냥개비를 다음과 같은 했을 때 계단을 만들려고 해. 자, n계단의 모양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성냥개비의 수를 뭐라 했어? AN이래. 자,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봐라. 어떻게 구하지? 그럼 아까 성환이가 얘기한 것처럼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안 될 것 같잖아.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럴 때는 방법 없어. 그냥 처음부터 차례차례 규칙성을 발견하면서. 자, 봐봐. 첫 번째 항은 그럼 얼마야? 4지. 요 정도는 그냥 바로 쓸 수 있잖아. 자, 근데 이 두 번째 항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두 번째 항을 쓸 때 첫 번째 항에서 몇 개가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야. 첫 번째 항에서 몇 개가 늘어났어? 하나, 둘, 셋, 넷. 몇 개가 늘어났어? 6개가 늘어났지. 맞아? 6개가 늘어났어. 근데 이걸 어떻게 규칙적으로 쓸 수 있을까? 뭐 그 다음에 자 그럼 세 번째 항도 볼 거야.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을 기점으로 몇 개가 늘어났어? 몇 개가 늘어났어? 8개. 둘, 넷, 여섯, 여덟. 8개가 늘어났네. 그치? 그럼 요 다음 거도 구해봐. 지금 몇씩 커지고 있어? 2씩 커지고 있잖아. 그럼 요 다음 것도 2가 커지면 very nice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네 번째 항도 구해봐. 세 번째 항에서 몇 개가 늘어날지 거기 그림 옆에다 그려보면 되잖아. 얘들아 니네가. 그려봐 빨리. 몇 개 늘어나나. 10개. 죽여버릴까. 그려봐서. 어디? 안 그렸으면 때린다. 미친 건가 진짜? 미친 건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심장을 본 적이 있니? 네 심장이 뛰는 걸 보면 참 기쁘겠지? 근데 진짜로 이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을 어떻게 꺼내? 말도 안 돼. 실제로 그 심장 수술할 때 어떻게 뭘로 하는 줄 알아? 톱으로 해. 전자톱으로. 와 해가지고 으악 해가지고. 근데 그걸 칼로? 에이 좀 오바다. 10개 늘어나잖아. 그치? 그럼 봐봐. 그럼 A, n 플러스 1은 A, n에서 이 녀석의 규칙을 보라고. 규칙. 1일 때 6이야. 2일 때 8이야. 3일 때 10인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잖아. 2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잖아. 공차가 얼마야? 2n. 1 넣었을 때 6이 돼야 되잖아. 플러스 4. 저만식 찾아서 못 찾았어? 찾았어. 자, 그러니까 종류가 몇 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야.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이것처럼 진짜 똑같은 짓을 이렇게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해. 그런 게 이런 종류고, 얘 같은 경우는 뭔가 계속 일정하게 늘어나는 이런 형태. 종류가 두 가지라고. 일정하게 늘어날 수도 있고 일정하게 줄어들 수도 있고. 알겠냐? 근데 푸는 방식이 좀 달라. 알겠어? 자, 이런 거는 어떻게 한다고? 차례차례 나열해 가는데, 니네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나열하라고 했더니 애새끼들이 뭐 하고 있냐면 여기다 10이라고 쓴다고. 이거 안 쓰고 10이라고 쓴다고. 병신들이.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쓰냐고. 여기 18이라고 쓴다고. 여기다가는 28이라고 쓴다고. 그래 놓고 규칙성 찾아야지 이지를 하고 있다고.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무조건 앞에 거에서 몇 개 늘어나는지를 쓰는 거야. 앞에 거에서 몇 개 늘어나는지를 쓰는 거라고. 이게 몇 개 늘어날 수도 있지만 곱하기 형태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그건 문제마다 달라서 제발 계산한 결과물을 쓰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과정을 쓰는 게 중요한 거야. 얘가 됐든 상관없이 둘 다 핵심은 그거야. 계산 결과물을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계산하는 과정을 식으로 이쁘게 써놓으면 점화식을 읽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점화식은 계산하는 과정이야. 자, 다시 끝났어 오늘 수업. 자, 신난다.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점화식으로 수열을 뭐 하는 거라 했어? 정의하는 거라 했어. 알겠지? 그래서 그 점화식을 보고서 니네들이 빨리 뭐 해야 된다고? 판단해야 돼.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지. 빨리 판단해 내야 된다고. 그럼 등차 수열이면 빨리 등차 수열 일반항 구하면 되고, 등비 수열이면 빨리 등비 수열 일반항 구해서 문제 물어보는 거 해결하면 돼. 근데 만약에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수열이 나오면 방법이 없다고. 그냥 일일이 뭐 하는 거라고? 나열해 가다 보면 답이 나온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점화식을 우리가 이제 뭐 해야 돼? 유도해 내야 되는 상황. 이렇게 활용 문제가 있다고. 이 활용 문제도 종류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라고? 계산한 결과물을 쓰는 게 아니라 계산 과정을 써서 점화식을 유도해 내자. 알겠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